지금부터는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왜 12월 3일이었는가? 또 비상계엄의 방아쇠가 된 건 무엇인가? 실마리를 풀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입니다. 계엄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3명을 탄핵하는 건 패악질이라며 분노했고, 야당이 탄핵을 계획대로 하면 더 이상 보고 넘길 수 없다며 군 투입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당시 탄핵이 예고됐던 검사들은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를 준 검사들이었습니다. 먼저 김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관저로 불렀습니다. 비상계엄 이틀 전이었습니다. JTBC는 당시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한 김 전 장관의 검찰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특정인을 수사하는 검사 3명을 탄핵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검사 3명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날짜와 관련해서도 진술했습니다. 꼭 하셔야겠습니까? 라고 묻자 윤 대통령이 내일 감사원장 및 검사 3명 탄핵을 계획대로 하면 도를 넘은 것이니 더 이상 보고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며 최소한으로 간부들 위주로 투입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군이 투입되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봤다고도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나눈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일 실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하루 만인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시점상 이들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직전입니다. 결국 비상계엄을 선포한 결정적 이유가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의 탄핵이었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진술로 확인이 된 셈입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를 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비상계엄 선포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정황은 또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국회에 파견된 원스타 협력단장에게 이 탄핵안이 실제 발의될지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또 꼼꼼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 메시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계속해서 조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양재은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은 12.3 내란 사태의 전주인 2024년 11월 28일 부임했습니다. 원스타 국회 연락관의 부임 당일 오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직접 문자를 내립니다. 지시는 텔레그램보다 보안이 강하다는 시그널이라는 메신저로 이뤄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검사 3명 탄핵 발의 안 했나라며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중앙지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 발의 여부부터 물었습니다. 양 단장이 오늘 안 했습니다. 12월 2일 본회의 시 상정 예정입니다. 라고 답하자 김 전 장관은 12월 2일 상정하려면 그 전에 발의해야 하지 않나 되묻습니다. 국방부 업무와는 직접 관계없는 검사 탄핵안 발의와 일정을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 꼼꼼하게 챙기는 모습입니다. 양 단장은 가장 빠른 본회의가 12월 2일이라며 표결을 위해 이 기간에 본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라고 탄핵 표결 일정을 설명했고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라고 답했습니다. 양 단장은 그러면서 탄핵 기사와 함께 관련 국회법 규정 등을 보고드렸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그 뒤에도 검사 탄핵안 표결 시점 및 김건희 여사 특검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 양 단장에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어 상기 관련 사항은 수시 보고요라는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 단장은 이같이 보고한 이유에 대해 전임자로부터 국회에서 돌아가는 여러 현안들을 장관님께 보고하는 업무도 중요하다고 들었다며 전임자도 그 일을 계속 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양 단장은 다음 날인 29일에도 김건희 특검법 진행 상황을 김 전 장관에게 알렸고 검사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지난해 12월 2일에도 탄핵 관련 기사와 함께 관련 국회법 규정을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양 단장은 국회법 130조 등 탄핵 소추안 보고 이후의 일정 등에 대한 정보가 담긴 규정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김 여사 특검 본회의 표결을 앞둔 12월 3일 선포됐습니다. 김 전 장관이 직속의 국방부 연락관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해 대통령에 보고했고 이는 계엄 날짜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 당일 김용현 전 장관은 이른 새벽부터 국회에 파견된 국방부 인사를 다그쳤습니다.
민주당이 탄핵하려 한 게 몇 번이나 되는지 확인하라고 재촉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답은 22차례였고 그날 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계속해서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2.3 내란 사태 당일 새벽 5시 58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양재은 국회협력단장에게 메시지로 기사 링크를 보냈습니다. 기사 제목은 윤 정부 출범 이후 야탄핵만 18번, 문 정부 때 3배였습니다. 10분 뒤 두 사람이 통화했고 김 전 장관은 양 단장에게 기사 팩트를 확인하라 지시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독촉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6시 46분 김 전 장관이 전화해 사실 확인이 되었냐고 물었고 양 단장은 아직 안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8시 38분 김 전 장관이 다시 전화해 묻자 양 단장은 금방 보고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8시 41분 윤 정부 출범 이후 탄핵 시도는 총 22번, 22대 국회 개헌 이후엔 11번이라 보고했습니다. 새벽부터 다급하게 확인한 야당의 탄핵 시도 횟수는 당일 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문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국민 담화문의 초안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양 단장은 검찰에서 김 전 장관이 탄핵 횟수를 확인하는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고 담화문을 작성하는 것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 같은 정황은 대통령이 계엄을 위해 어떤 논리를 고안했는지, 내란 이인자 김 전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왜 12월 3일이었는지, 또 비상계엄 선포에 방아쇠를 당긴 건 무엇이었는지, 그 실마리가 될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 내용을 단독 취재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서 이 내용을 취재한 법조팀 여도현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 기자, 그동안 왜 하필 12월 3일이었는가? 이 부분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처럼 남아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국회를 내가 무력화하려 했다면 평일이 아니라 주말에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논리를 또 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회를 장악하려면 주말에 하지 않았겠냐,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네.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회가 비어있는 주말도 아니고 회기 중인 평일에 이런 병력으로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하루 전날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한 그 검사 3명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게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날짜만 놓고 보면 12월 1일에 김용현 전 장관과 그런 대화를 나누고 12월 2일에 실제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가 되자 3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여사 수사 검사 탄핵안이 이 계엄의 방아쇠였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네. 시간 순으로 정리해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11월 28일 김 전 장관은 검사 3명 탄핵안 발의됐냐, 이 이야기를 양재은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에게 묻습니다. 이날이 양 단장이 출근을 한 그 첫날입니다. 네. 이 3명은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바로 그 검사들인데요. 그리고 12월 2일에 본회의 상정 예정이라고 보고를 받습니다.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에는 윤 대통령을 만나서 검사 3명 탄핵은 폐악질, 내일 계획대로 탄핵하면 더 이상 넘길 수 없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윤 대통령은 군 투입 상황까지 물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 2일에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24시간 이후, 그리고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2월 3일에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예고한 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김용현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 인식에 맞춰서 그대로 움직인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과 계엄을 모의한 김 전 장관은 이 검사 3명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비상계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12월 3일에는 더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건 역시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당일 아침 상황입니다. 새벽 5시 58분에 양 단장에게 이런 기사를 보냅니다. 그 야당의 탄핵안 발의 횟수에 관한 기사인데요. 이때가 지금 출근 전 시간이잖아요. 그런데도 무려 3번이나 독촉 전화를 해서 결국에는 팩트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 탄핵 시도에 대한 횟수를 이렇게 양 단장이 정리를 해서 보고를 했는데 지금 실제 담화문을 보면 이 내용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이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만 또 보고를 시킨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한 상황도 보고를 또 받잖아요. 맞습니다. 이 국방부 업무와 검사 탄핵안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은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도 김 전 장관은 수시 보고하라는 지시까지 합니다. 양재은 국회협력단장은 전임자부터 이런 일이 중요 임무였고 또 수시로 보고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윤 대통령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국회 파견관을 통해 국내 정치, 특히 국회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도현 기자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